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21년 수행한 의대 설립 연구 용역 자료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한 게 아니라며 용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전남도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그동안 용역 결과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순천시와 순천대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일 전남도가 단일의대 공모방침을 밝힌 이후 평행선을 달렸던 전남도와 순천권.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전남도의 의대 공모 법적 권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수행한 의대 설립 연구 용역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00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해 준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나머지들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어야 맞다. 해당 용역이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 지역정치권은 지난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전남도 행정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의대 유치 추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신뢰성을 잃어 수긍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모든 용역 결과를 우선 빠짐없이 공개하라. 전남도는 이에 대해 용역 결과와 관련 자료가 동서부권에 따라 편향적으로 해석될 경우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순천권의 요구가 거세고 이른바 오자대화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돌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남도는 당시 용역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행한 것으로 의대 없는 전남의 신설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서부 여건을 비교 분석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 최적지를 선정하거나 제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리한 조건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다른 우리 도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서 정말 이 내용을 이제 의료 전문가 15명 정도가 세세히 분석한 내용입니다. 결국 전남도가 오자회동 불참과 공모 불참을 시사한 순천권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는데 한편으로는 순천시 등의 반발에 전남도가 손을 든 형국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결정과 함께 오는 17일 오자대화 성사를 위해 순천권을 향한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순천권은 이번 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언급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한 모든 의대 관련 용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아직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공동 입장문에서 제시한 구체적 공모 방안 공개, 탈락지 대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우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요즘 최대 이슈인 의대 설립과 관련해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염원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동부권 의대 유치에 힘을 싣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를 염원한다는 광양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동부권 의대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답게 영원함의 상생이라는 거대 정치 논리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설립은 비단 전남 동부뿐만 아니라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영호남의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 시장은 특히 의대 유치가 먼저라며 병원 입지에 대한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순천대 의대 유치에 광양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 건데 지금까지 순천 이외에 고흥군과 군의회, 곡성군과 의회, 여수시 의회, 여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달라도 지역민들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른 동북권 시장 군수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전남 동북권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서부권 출신 도지사가 강행하는 공모 절차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으며 목포시와 목포대가 협조하는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대학 시설 문제도 어떻든 대학과 교육부가 주요하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라남도가 심판이자 선수 역할까지 다 해버리면 과연 여전히 전라남도 지사는 서부권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결국 현재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가 희망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치 논리가 아닌 의료의 논리로 결정하는 것만이 봉합책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이 순천대 의대 신설 염원을 담아 지역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시 지경과 대행사 청소 차량 60대, 또 환경미화원 착용 안전조끼에 국립 순천대 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문구를 부착하고 관내 24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환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조는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대규모 산단이 밀집해 산재 위험 요소가 높은데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응급 환자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송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 신설이 의료 논리와 원칙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여수해양공원이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낭만포차 이전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인근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활기를 잃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종포해양공원. 바다와 가깝고 조망이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혔던 2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양공원의 가장 큰 카페였던 이곳은 여수 앞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임대가 붙었습니다. 중앙동 상권의 중심지인 또 다른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점포 25곳 중 무려 15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유지가 안 되고 하고 지금 여기 상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저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건물주도 돈이 없어서 저도 지금 못 받고 못 나가는 중이에요. 해양공원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낭만포차가 이전한 이후부터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인근 고소동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낭만포차와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 코스였지만 이곳 역시 활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임대가 붙은 카페와 적막한 마을, 고소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댕기를 너무 마음 아프지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는 가도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공원 상인들은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다변화와 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공원 주변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가 남도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된 만큼 트렌드에 맞는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저렴한 음식, 그다음에 야외 음식과 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시 여수가 다시 낭만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됐던 낭만포차 사업. 2019년 각종 민원으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면서 인근 구도심이 관광객 감소와 맞물려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권역 내 연계 관광의 강화와 차별화된 관광 트렌드 제안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에 나섭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내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4개 도시를 방문해 국가 간 유기적인 관광 연계 사례와
남해안 남중권의 접목이 가능한 관광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연수에는 협의회장인 보성군수와 여수 광양시장, 남해군수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사천시와 하동군은 각각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와 야생 차문화축제 개막으로 불참합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목포와 완도 일원을 방문한 제충북 호남향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출향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향후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해 지방 인구 소멸 위기로부터 고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충북 호남 향후 회원들도 미래 전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약속하고 전남도와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5.18을 왜곡 설정한 유명 온라인 게임이 논란이 있었죠. 광주시는 오늘 이를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표창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역사 왜곡의 유형이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항쟁지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고문하는 경찰과 군인들. 거짓으로 판명난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묘사까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로블록스에서 이 5.18 왜곡물을 발견해 신고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이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북한이 주도했다는 건 가짜 아닙니까? 와. 광주시는 5.18 왜곡을 근절한 공로를 인정해 이 학생에게 표창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용기 있게 지켜낸 빛나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5.18을 왜곡 설정한 게임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놀이문화까지 5.18 왜곡물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응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18 왜곡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지난해에만 1,359건의 왜곡, 폄훼 콘텐츠를 발견해 삭제 요청하고 30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감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곡의 유형과 왜곡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목적과 유형에 맞춰서 이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왜곡 대응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자랑스러운 5월을 내건 44주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5.18 왜곡과 폄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요. 이렇게 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역사와 다른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어른들에게 알렸을 뿐이라는 한 초등학생의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선두 수성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투수 윌 크로우가 인대 손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해 선발 투수진에 구멍이 뚫린 데다 중요한 순간 수비 실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첫 3연패 위기에 몰린 상황. 기아의 작은 거인 김선빈 선수가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며 승기를 잡습니다. 8회 1사 1루로 위기에선 마무리 정혜영이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매조지합니다. 낮은 공의 방망이 끌어냅니다. 이렇게 정혜영이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팀 승리를 지켜냅니다. 상위권인 삼성과 SSG를 상대로 2승 3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2위 NC를 2게임 차로 따돌리고 선두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 폭발적인 타격과 안정된 투수력을 바탕으로 치고 나갔던 데 비하면 최근의 경기력은 들쭉날쭉합니다. 3주 연속 위닝 시리즈가 없는데 투수진의 볼넷 남발과 중요한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수비 실책이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투수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을에 이어서 용병 투수 윌 크로우가 인대 손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한 데다가 최근 불펜진도
잦은 볼넷 남발 등으로 실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상에서 복귀한 캡틴 나성범이 실전 감각 부족과 불완전한 타격 밸런스로 일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격을 보여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아가 지난 6일 5이닝을 2피안타 1실점으로 틀어막는 등 호투를 보이고 있고 2군에서 새로 갈세한 외야수 박정우가 화끈한 타격과 신들린 수비로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8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 그리고 2위 NC와 6연전을 치르는데 결국 구멍 뚫린 선발 투수진의 활약 여부와 수비의 집중력이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사이에 머물겠고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 바다에서는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22분입니다. 석가탄신일인 모레를 포함해 이번 주 내내 맑겠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들어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초 농식품부로부터 고흥만 간척지 20헥타르에 대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승인을 받아 최종 공모 사업이 확정됐다며 올해 안에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5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30개 농가, 한우 3,000마리 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거북선 공원 호수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여름철 녹조와 악취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거북선 공원 호수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는 6월까지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수중 생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질 정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 친화공원으로 재조성됩니다. 광주시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맞춰 5.18 구묘역 시민 친화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와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통합관리동 위치를 조정해 진출입 동선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